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백악관에 초청하고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넉 달 동안 멈췄던 북미 실무 협상 재개를 선언했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협상팀을 이끌고 2, 3주 안에 실무 협상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언론이 판문점 회동 하루 만에 관련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미 대통령이 판문점 회동에서 교착 상태인 북미 대화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 반도체와 TV, 스마트폰 제조에 필수적인 품목 3가지에 대한 수출 규제를 오늘 4일부터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사실상 징용 배상 소송을 둘러싼 보복 조치라는 분석이 나와 파장이 예상됩니다. 300명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된 지 1년이 됐습니다. 오늘부터는 버스와 방송, 금융, 대학 등 그동안 특례 업종에서 제외됐던 21개 업종에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됩니다. 전국 우정노조가 오는 9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우정사업본부와 우정노조는 오늘 마지막 쟁의 조정에 나섭니다. 우정노조는 이번 협상에서 합의하지 못하면 내일부터 주 52시간 준법 투쟁을 시작하고 9일에는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입니다. 메이저리그 LA 다저스의 류현진 선수가 생애 처음으로 메이저리그 올스타에 뽑혔습니다. 류현진은 오는 10일 열리는 올스타전에서 선발 등판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선수의 올스타 선정은 박찬호와 추신수 등에 이어서 4번째입니다. 네, G20 정상회의에서의 비핵화 외교에 이은 한미 정상회담. 역사적인 판문점 회동으로 북미 대화가 재개되기까지 문재인 대통령은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강행군을 펼쳤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하루 휴가를 내고 비핵화 외교 성과를 점검하면서 후속 조치를 구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호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네, 역사상 처음으로 북한 땅을 밟은 미국 대통령의 모습. 백악관에서도 지금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어제보다 조금 더 생생한 장면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32초 분량의 짧은 영상이지만 지금껏 그 어느 영상보다도 북미 정상의 역사적인 판문점의 만남을 이보다 더 생생하게 담은 영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직접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런 데서 각하를 만나게 될 줄 생각 못했습니다. I've never expected to meet you at this place. 만나게 될 줄 생각 못했습니다. I've never expected to meet you at this place. My friend. 반갑습니다. It is good to see you again. 이런 데서 각하를 만나게 될 줄 생각 못했습니다. I've never expected to meet you at this place. That's good. That's my honor. Would you like me to step across? 각하께서 한 발자국 Would you like 건너시면 me? 사상 처음으로 우리 땅을 밟으시는 If you- 미국 대통령이 되십니다. If your excellency I'm take okay a with step it. forward, you will be the I'd be first very U.S. president proud. to cross I'd be this very line. proud to do that. Okay, let's do it. Come on. 여기 위에까지. 자, 이때 문 대통령 뒤에서 두 정상을 지켜만 보고 있었는데요. 이 역사적인 만남의 성과를 위해서 조연을 자처했던 거죠. 네, 말씀하신 대로 문 대통령은 어제 판문점에서 군사 분계선을 향해 걸어가는 트럼프 대통령을 뒤에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서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 다시 남측으로 나올 때도 이 자유의 집에서 영접할 때만 화면에 잡혔습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조연을 자처하면서 북미 정상의 역사적인 만남과 대화 선언 재개 효과를 극대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판문점 방문에 앞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이번 만남의 초대를 받은 거라고 표현하면서 판문점 회동의 중심은 북미 대화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자유의 집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끝난 뒤에도 문 대통령은 이번 남북미 정상회동의 가장 큰 성과는 비핵화 대화가 재개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양측에서 실무협상 대표를 선정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실무협상에 돌입하기로 한 것만으로도 앞으로 좋은 결과가 성급 눈앞에 다가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동안 비핵화 과정에서 우리 역할이 작아진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일각에서 제기가 됐었는데요. 어제 역사적 만남들 이후 지금 어떤 분석들이 나옵니까? 네, 어제 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동에 이은 또 북미 정상의 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이 모습이 많이 비춰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문 대통령의 총재자, 촉진자 역할이 작아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이 한미 정상회담 또 판문점 회동의 주요한 목표는 북미 대화 재개라는 점을 고려를 해야 합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또
한미 정상 간의 조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의 북미 대화 과정에서 문 대통령이 중요한 파트너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We'll be dealing with South Korea. We'll be dealing with President Moon and his people. But pretty much it's going to be the initial talks will b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with North Korea. And President Moon will be right there. 또 그리 길지 않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도 친근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어제 판문점 회동이 성사된 데 대해서 문 대통령에게 고마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밝은 앞을 관망할 수 있는 이런 순간을 마련하는 데 커다란 공헌을 하신 두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이번 판문점 회동 제안에 응하는데 지난해 5월에 깜짝 있었던 남북 정상회담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장소와 힘들이 되지 않고 이렇게 원한다면 아무데나 만날 수 있다는 그런 전력이 증거였습니다. 그 사실 자체가 유명한 문 대통령은 판문점 회동에 앞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번 판문점 회동의 중심은 북미 대화이고 남북 대화는 향후 다시 도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G20과 한미 정상회담 또 남북미 판문점 회동까지 강행군을 벌인 문 대통령은 오늘 하루 휴가를 냈습니다. 휴식을 취하면서 향후 북미 비핵화 과정에서의 한국의 역할과 남북 대화 재개 방안 등을 구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YTN 임성호입니다. 북한도 어제 판문점에서 이루어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만남을 보도했습니다. 두 정상이 이 자리에서 생산적인 대화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는데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현희 기자. 네, 통일부입니다. 네, 북한 매체들은 어떤 평가를 내놨습니까? 네, 대결과 갈등의 상징으로 닫혀있던 판문점의 문을 활짝 열고 역사를 뛰어넘을 세계적 만남을 이룩했다고 어제 두 정상의 만남을 평가했습니다. 북한은 조선중앙통신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들도 보는 노동신문에 사진 35장과 함께 어제 만남을 상세히 전했는데요. 북한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서 두 정상의 만남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며 하루 남짓한 시간 온 세계의 눈과 귀가 다시 한반도로 집중됐다고 표현했습니다. 또 정전협정 이후 66년 만에 분단의 상징이었던 판문점에서 북미 정상이 서로 손을 마주잡고 역사적인 악수를 하는 놀라운 현실이 펼쳐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미국 현직 대통령이 사상 처음으로 군사 분계선을 넘어 북측 영토를 밟는 순간이 기록됐다고 전했습니다. 또 자유의 집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만난 장면도 소개하면서 판문점에서 화해와 평화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음을 보여줬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미 정상이 앞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 관계의 새로운 돌파구를 위한 생산적인 대화들을 재개하고 또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전하면서 두 정상이 회담 결과에 커다란 만족을 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회담 자리에 리용호 외무상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배석했다고 밝혀 폼페이오 장관의 새 카운터파트가 김영철 당 부위원장에서 리 외무상으로 교체됐음을 사실상 확인했습니다. 지금까지 통일부에서 YTN 한현입니다. 네, 이제 비핵화로 한 걸음 더 나아가려고 하면 실무 접촉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전해드린 것처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북미가 재개할 실무 협상에서 북한 외무성이 상대역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미 협상이 가시화되면서 미국에서는 실질적인 비핵화 진전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희준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미 협상에 전권을 부여한 폼페이오 국무장관. 향후 북미 협상 상대로 북한 외무성이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실무 협상을 이끌 비건 대북 특별대표의 카운터파트는 아직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We'll have the foreign ministry as our counterpart. I don't know exactly who from the foreign ministry, but it's likely to be one of a couple people. 김영철, 김혁철 등 기존 통일전선부 라인이 아닌 외무성이 협상을 주도할 것을 확인한 언급입니다. 협상 재개 시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대로 2, 3주 뒤 7월 중순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Probably around the middle of the month, I guess, at a place yet to be determined. But the teams will gather, they'll start working, they'll start exchanging ideas. 향후 협상은 신중한 속도로 가겠다며 서두를 것이 없다는 속도 조절론도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미 정상의 역사적인 DMZ 회동에 긍정론과 비판을 엇갈려 내놓으며 향후 협상에 주목했습니다. 멈춰섰던 비핵화 대화를 궤도에 올리고 북미 관계도 진전시켰다는 평가가 나온 반면 실질적인 성과 없는 리얼리티쇼, 사진용 행사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따라서 북미가 하노이 회담 결렬을 교훈 삼아 좀 더 유연한 태도로 비핵화 조치와 제재 해제의 얼개를 다시 만들어가야 한다는 주문이 쏟아집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희준입니다. 네, 지금 국회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5당 대표들이 당파를 초월해서 만나는 정례 모임이죠. 초월의 만남이 시작되는데요. 잠시 현장 화면 보시겠습니다. 문희상 의장의 발언이 나오고 있는데 잠시 들어보시죠.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슴이 벅차서 밤새도록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역사적인 남북미 판문점 회동과 북미 정상회담을 목도하면서 전 국민과 8천만 결례가 감동을 받았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항구적인 평화 정착, 이 두 가지를 대표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중대한 전환점으로 기록될 것이며 새로운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국회도 81일간의 긴 공전 끝에 드디어 정상화되어서 의장으로서 참 긴 안도의 한숨과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오래간만에 초월에 나와주신 우리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님의 결단, 그리고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각 당 대표님들의 인내와 노력에 다시 한번 이해를 드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속담처럼 정치권도 합심해서 일하는 모습이 그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야 국민이 안심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치의 목적은, 원령은 국민민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이익이 되고 국민이 행복한 것, 따라서 그 민생 이상과는 가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민생 문제에 걸려있는 것을 이제 새로 시작하는 각오로 열심히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여기 계신 5당 대표님들께서 앞장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기대합니다. 지난번에 백범 김구 주석께서 돌아가신 지 70주기의 기념식에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백범 일기에서 영원히 나한테 감동을 주시는 바로 그런 어록에, 우리는 증오의 투쟁을 벌이고 화합의 건설을 일삼을 때다. 집안이 불화하면 망하듯 나라 안이 갈려서 싸우면 망한다. 동포 간의 증오와 투쟁은 망할 징조이다 라고 하셨던 말씀이 있었고, 동시대를 살으셨던 서고 이동영 의장께서 민주정부 100주년 때 그 동상 앞에서 우리가 약속한 바 있지만, 거기도 하나는 내 동지들의 단결이요, 둘은 우리 동포들의 단결이며, 셋은 우리 대한민국이 대동단결하여 있으니 오로지 뭉치면 살고 길이 열릴 것이며 흩어지면 멸망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라고 하신 대목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시대를 절절하게 살아가는, 치열하게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정치 지도자로서 이 말씀에 따라 역지사지하고 성공후사하고 서로가 마음과 마음을 하는, 마음이 모여서 하는 화의고동의 자세로 반드시 꼭 필요한 마무리 작업을, 그래서 20대 국회 마무리를 잘 이루는 그런 일에 앞장서 것을 다짐해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국회가 다시 열릴 수 있게 이걸로 해주신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의 당대표 한 분 한 분께 뜨거운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을 대표해서 전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해찬 여당 대표께서 말씀하시고 다음은 상임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초월의 모임 문희상 국회의장의 모두 발언 잠시 들어보셨습니다. 어제 판문점 회동을 보면서 가슴이 벅차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 얘기를 먼저 했고요. 오늘 초월의 모임에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넉 달 만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 결단에 감사한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지금 국회가 정상화 수순에 들어가긴 했는데 추경안, 민생 법안 여기에는 이견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공전이 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대표들 만남을 고리로 완전한 정상화가 이루어질지 좀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나온 발언들은 잠시 뒤에 저희가 정리가 되는 대로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사상 첫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 이후 정치권은 북미 대화 재개의 의미를 보이면서 역사적인 만남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성과에 대한 진단에서는 여야가 조금 온도차를 보였는데요. 자세한 내용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최민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정치권 반응 전해주시죠. 네, 여야 정치권은 첫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에 역사적 만남이란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내용면에 대해선 여야의 평가가 다소 엇갈렸습니다. 먼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어제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이 손을 맞잡는 세기의 만남이 이루어지면서 한반도 평화를 향한 이정표가 세워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대표는 짧은 만남일 것이란 예상을 깨고 사실상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수 있던 배경엔 남북미 정상 간의 신뢰가 공고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북미 정상이 신속히 회동할 수 있었던 것은 강력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한 남북미 정상 간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유한국당도 북미 대화 재개가 된 점은 의미 있었다고 평가하면서도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한 성급한 낙관론은 경계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판문점 회동의 역사적 의미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비핵화와 관련해 북미 간 입장 변화가 없는 한 실질적인 진전을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중재자 역할을 하기 위해선 북한의 태도 변화가 우선이라며 한미 양국이 북한 비핵화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가진 것도 우려스럽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양국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앞으로의 협상에서 우리의 자리가 더욱 좁아질 수도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 비핵화에 커다란 진전이 있길 기대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손학규 대표는 한국당에서 이뤄진 회담이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역할도 존재감도 없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오늘 중심은 북미 간의 대화라며 조연을 자처했지만 한반도 문제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한국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회도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여야 간사 간 의사 일정을 협의해 관계 장관들을 불러 정상회담 후속 조치 등에 대한 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초월의 모임도 잠깐 저희가 보고 왔는데요. 국회 지금 여야 합의 이후 본격적인 정상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원래 회동인 초월의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는 지난 3월 이후 넉 달 만에 참석한 황교안 대표가 눈에 띄었는데요. 문 의장은 국회가 정상화 수순에 들어간 것에 대해 다행이라고 언급하며 5당 대표들에게 고마움과 기대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 시작하는 각오로 민생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화합과 협치의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문 의장과 5당 대표는 국회의 정상화 방안과 한반도 평화 문제 등을 의제로 논의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앞서 여야 3당 간 원포인트 합의 이후 국회도 상임위 일정을 재개하는 등 정상화 수순에 들어갔지만 추경안과 민생 법안 처리 등에 대해선 여전히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 때문에 여야가 완전한 정상화를 이룰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최민기입니다. 올해 들어 집배원 9명이 과로사 등으로 숨지자 우정노조가 오는 9일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우정노조 출범 이후 61년 만에 첫 총파업입니다. 노조는 오늘 오후 2시 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우정사업본부와 마지막 쟁의 조정에 나서는데 이 조정이 실패하면 우정노조 오는 6일 파업 출정식을 열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백종규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자, 우정노조와 우정사업본부 오늘 오후에 이제 만나게 됩니다. 이 총파업 여부와 관련한 쟁의 조정에 나서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전국 우정노조가 오는 9일 61년 만에 처음으로 총파업을 예고했는데요. 우정사업본부와 우정노조는 오늘 오후 2시 노동부 청사에서 마지막 쟁의 조정에 나섭니다. 조정에서 합의하지 못하면 우정노조는 내일부터 주 52시간 준법 투쟁을 시작합니다. 조정에 실패해 파업이 시작되면 우편 대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정노조가 출범 이후 61년 만에 처음으로 총파업을 예고한 이유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집배원들의 사망 때문입니다. 우정노조는 지난달 19일 숨진 고 강길식 집배원을 포함해 올해 9명의 집배원이 숨졌다며 심각하게 건강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노조의 핵심 요구사항은 집배원 인력 충원과 근로시간 단축입니다. 노조는 집배원들이 우리나라 임금 노동자보다 한 해 평균 87일을 더 일하고 있다며 인력 충원이 더 시급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함께 토요일 휴무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정사업본부는 노조의 요구사항을 지금 당장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일단 인력 충원과 예산 확충 문제는 국회 심의사안이라 본부 차원에서 결정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겁니다. 또 우정본부는 지난해 적자가 1,450억 원을 기록했고 올해도 2천억 원으로 예상돼 비상경영 상황이라는 점을 노조에 설명하고 협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우정본부는 인력 충원 필요성에 공감해 지난해 집배원 1,000명을 추가 채용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일단 오늘 조정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아직은 명확하지 않지만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정노조는 지난 주말에도 수차례 협상을 이어갔지만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오늘 마지막 쟁의 조정에서도 우정본부 측이 요구사항을 받아들이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예정대로 총파업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조정에 실패하면 노조는 오는 6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노조원 15,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파업 출정식을 열 예정입니다. 하지만 우정사업본부와 노조는 오는 9일 총파업 시작 전까지는 대화를 계속한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백종규입니다. 한전이 여름철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에 따른 손실을 보존하기 위해서 필수 사용량 보장공제 제도의 폐지 또는 수정 보완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필수 사용량 보장공제 제도는 전기 사용량이 한 달 200kW/h 이하인 소비자에게 월 4,000원을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한전은 오늘 공시를 통해서 이런 내용을 지난 28일 이사회에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도 1인 중상위 소득 가구에 이 제도의 혜택이 집중된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서 올해 하반기 실태 조사를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합리적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부터 300인 이상 노선버스, 또 대학, 금융 등 21개 특례 제외 업종에서도 주 52시간제가 적용이 됩니다. 아직 준비가 덜 된 버스 업체에는 석 달간, 탄력 근로 확대가 필요한 사업장에는 법 시행이 될 때까지 정부가 계도 기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장하 기자. 네, 행정부입니다. 네, 주 52시간제 지난해 7월부터 시행이 됐는데 노선버스, 대학 등 21개 업종은 오늘부터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 가운데 노선버스, 대학 등 21개 업종은 지난 1년간 노동시간 단축이 유예됐는데요. 오늘부터는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을 지켜야 합니다. 300인 이상 특례 제외 업종은 모두 1,040여 곳입니다. 대부분 정착되고 있는데 노선버스, 입학사정관이 있는 대학과 방송사들이 문제입니다. 정부는 이 가운데 인력 채용 등 노력은 하지만 아직 준비가 부족한 노선버스 업체에 9월 말까지 석 달간 계도 기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또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 근로제 도입이 필요한 대학 등 일부 사업장에는 탄력 근로제 확대 법이 시행될 때까지 계도 기간을 적용합니다. 계도 기간 이후에도 위반 사항이 적발되더라도 6개월간 시정 기간을 줍니다. 내년 1월부터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도 주 52시간이 적용됩니다. 상당수의 중소기업이 준비가 안 돼 있어 벌써 큰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중소기업계는 대기업에도 두 차례에 걸쳐 9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준 만큼 최소 1년의 계도 기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행정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 오늘 재판에 넘겨집니다. 고유정이 범행 동기와 수법 등에 대해서 진술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검찰은 한 차례 구속기간을 연장하고 수사를 벌였는데 하지만 전 남편의 시신은 지금까지 찾지 못한 상태로 기소하게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종민 기자.
네, 유종민입니다. 검찰이 오늘 고유정의 전 남편 강 씨의 살인 사건에 대해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기소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고유정은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지난달 1일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를 거쳐 지난달 12일 검찰에 넘겨졌는데요. 검찰은 고유정을 상대로 범행 동기와 수법, 시신 유기 장소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었습니다. 검찰은 고유정이 범행 동기와 수법 등에 대해 진술을 제대로 하지 않아 구속기간을 1차 연장하고 보강 수사를 벌였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고유정이 수사 단계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사실과 시신을 유기한 점에 대해서는 인정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발적 범행 주장을 되풀이해 공소장에도 이 같은 주장을 함께 작성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유정에게 적용된 혐의는 살인과 사체 손괴, 사체 유기, 그리고 사체 은닉 등 4가지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확보된 증거와 고유정의 진술을 토대로 혐의 입증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고유정 꾸준히 우발적인 범행이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네, 고유정은 검찰 조사에서도 전 남편이 성폭행하려 해 살해하게 됐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유정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법원에 범행 중 다친 것으로 추정되는 자신의 오른손에 대해 증거 보존 신청을 했는데요. 자신의 살인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인 전 남편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등 범행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최대한 양형을 줄여보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압수물 분석과 고유정의 동선 등을 토대로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DNA가 발견된 흉기 등 증거물이 총 89점에 이르고 범행 도구 구입과 범행 관련 단어 인터넷 검색 등 계획적 범행임을 증명할 여러 정황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또 전 남편과 자녀의 첫 면접 재판 다음 날인 5월 10일부터 보름간 범행을 계획한 정황도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살해된 전 남편의 시신 여전히 찾지 못하고 있죠. 네, 지금까지 시신을 찾지 못했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그동안 고유정이 진술한 시신 유기 장소를 중심으로 수색 작업을 해왔는데요. 사건 발생 한 달이 넘도록 시신은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 남편의 것으로 추정했던 유해 일부는 모두 동물뼈로 확인됐습니다. 사실상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이 되면서 고유정의 살인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신이 아직 발견되지 않은 점도 고유정이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며 범행 동기를 밝히지 않는 이유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고유정에 대한 의문점은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하나둘씩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어떤 형벌이 내려질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제주에서 YTN 유종민입니다. 차관께서 한 발자국 건너시면 사상 처음으로 우리 땅을 밟으시는 대통령이 되죠. 사상 처음으로 우리 땅을 밟은 미국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This is my honor. 대통령님의 과감하고 독창적인 접근 방식에 대해서 동의를 했다고 싶습니다. 일 1박 2일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세계 만남이 이루어지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트위터에서 시작된 DMZ 깜짝 회담은 북한 땅을 밟은 첫 미국 대통령이라는 새로운 역사까지 만들었습니다. 남북미 정상의 각본 없는 드라마로 한반도 비핵화 시계가 다시 움직이게 됐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그리고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북미 세계 만남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상 간의 회동이 SNS로부터 촉발된 건 아마 외교사에서 처음 있는 일인 것 같긴 한데요. 어제 뭐 이런 극적인 장면들, 사상 처음이라는 이런 장면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요. 이 전 과정을 이렇게 저희도 보도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어제 이 전체적인 장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이제 우리 김열수 위원님하고요. 다른 데에서 이 트위터 시작됐을 때 네. 뭐 실현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렇게 희박하다. 결론을 처음에는 안 된다가 80%가 많았더라고요. 예, 80%도 없는 것 같고요. 예. 좀 당황스럽죠, 전문가들로서는.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제 되짚어 보면 물론 이제 시나리오입니다만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로 우발적인 어떤 계기에서 출발해서 정말로 트위터에서 시작해서 거의 이틀이 안 되는 시간에 정광사건처럼 얘기들이 진행이 됐거든요. 그러니까요. 실제로 뭐 현장 상황에서 정상적인 화면도 들어오지 않았고요. 이제 혼선 이 경우가 제대로 이루어지는가 싶을 정도로 혼선도 있을 네. 상황을 보면 그거 좀 힘든 상황이었죠. 예, 우발적인 건 맞는 것 같고요. 예. 근데 저는 이제 그 전에 좀 이제 다 복귀해 보는 거죠. 네. 23일 날 북한 매체가 전한 보도에 의하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보면서 매우 만족스럽다. 근데 흥미로운 제안이 들어있다 그 안에. 네. 매우 심중하게 생각해 볼 것이다. 그 대목이 자꾸 걸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 어제 회동은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DMZ에서 한번 만나는 거 어떠냐는 아마 의사 정도는 사전에 전해지지 않았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건 시작은 트위터지만 결과적으로는 뭐 북미 비핵화 협상, 남북 관계에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특유의 컨벤션 효과가 빛난 그런 회동이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뭔가 돌발 만남이긴 하지만 그동안의 두 정상의 의사는 조금 확인됐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김열수 교수님도 처음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할 때만 해도 뭐 설마 열리겠어 이렇게 보셨습니까? 29일 날 트위터를 날렸잖아요. 네. 29일이면 이제 G20 정상회의 끝나는 날이고 우리 한국으로 오는 날인데 그렇게 트위터 날리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한테 가가지고 혹시 그 트위터 봤어? 이렇게 그렇죠. 물어보는 예. 장면이 화면에 나오게 됐는데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저하고 우리 조한범 박사하고 둘이서 얘기하기를 야 저게 아무리 트위터로 저렇게 얘기를 했지만 정상회담이 또는 정상회동이 가능하겠어? 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바뀐 것이 바로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의 담화문 거기에 의해서 이제 결정적으로 가능성이 있구나 이렇게 이제 바뀌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이 북한의 반응이 나왔을 때는 그렇죠. 가능성이 높겠다. 네, 그랬을 예. 때는 이제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죠. 그 전까지는 뭐 전혀 예측을 못했고요. 그래서 어제의 그 만남을 보면서 이렇게도 만날 수 있구나 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상 우리가 외교 관계에 있어서 각국 정상들이 깜짝 만남은 있어요. 예를 네. 들면 뭐 다자 포럼을 하는데 다자 포럼 할 때 풀로 사이드라고 그러죠. 우리 간단히 만나서 그냥 차 한잔하면서 얘기 좀 하자. 그렇게는 만날 수 있지만 어제와 같은 거의 정상회담에 버금가는 회담이 트윗 하나로 이렇게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고 그걸 보고 우리 대통령께서도 정말 트윗 하나가 온 세상을 놀라게 했다라고 얘기한 한 것도 다 그런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좀 계속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양복을 입고 저렇게 군사분계선을 넘는 첫 미국 대통령이 탄생을 했고요. 남북미 정상 3자가 모이는 장면을 볼 수 있을까 했는데 이 장면도 연출이 됐습니다. 예, 그것까지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우리 배경 화면에 들어있습니다만은 지금 그동안 하노이 이후에 북한의 입장을 보면 대미 비난은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욕하지 않았어요. 네. 실무자들을 욕했고 대남 비난은 사실 문재인 대통령 언급만 안 했지 시정연설을 통해서 오지랖 넓은 중재자 역할을 해갖고 사실은 약간 도를 넘은 대남 비난. 네. 그다음에 모든 매체들이 남한을 비난해 왔거든요. 근데 그 이면에 보면은 사실은 그런 행태를 보면은 남한에 대한 서운한 감정이 김정은 위원장의 1호 명령이 없이는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지금 저 장면에서 지금 웃고 만나서 포옹까지 했단 말이죠. 네. 그러면 굉장히 표정이 밝습니다. 예, 그러면 이 얘기는 사실은 그 아직 실무적인 문제는 안 풀렸지만 대남 전략, 대남 태도가 근본적으로 변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저렇게 포옹까지 했는데 대남 매체가 또 뭐 문재인 대통령이나 아니면 한국을 비난하기 어렵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어제 조연의 역할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의 같이 조우하는 저 모습이 상당한 숨은 그림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정부 측에서 들려오는 얘기에 의하면 지금 미국의 경우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힘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 데나 안 갑니다. 예. 근데 트윗으로 시작돼 가지고
그날 저녁에 29일 날 저녁에 스티븐 비건과 앨리슨 후커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그 판문점에서 만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그게 순수하게 의제가 아니고 의전이었다라는 의전과 거예요. 관련한. 예. 예. 그리고 밤새도록 이제 의전과 경호에 대한 협의가 있었는데 보통 몇 달 되는 것들을 추각해서 했거든요. 근데 그 비결이 뭐냐면 바로 4.27 판문점 정상회담 때 우리가 다 해놓은 거거든요. 이미.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한국 측이 준 매뉴얼, 한국 측이 제공한 노하우가 결정적으로 성사를 시켰다는 후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숨은 그림에 한국의 역할이 많이 숨어 있는 거죠. 그렇죠. 사실 친구들끼리도 이렇게 번개 만남하려고 하면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삼국 정상이 판문점에서 어제 모였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어제 저희가 이제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뭐 경호 과정에서 뭐 조금 그 취재진과의 마찰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좀 좋게 얘기하면 생생한 거고요. 화면이 이제 흔들리는 장면들도 저희도 많이 보여드리긴 했었는데요. 이렇게 사상 첫 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 혹시나 하고 올렸던 트위터 하나가 현실이 된 건데요. 사전에 만나자는 협상이 있었겠지라는 이런 추측도 나왔습니다만은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모두 돌발 만남임을 강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일부에서는 대통령께서 보내신 친서를 내가 보면서 미리 사전에 합의된 만남이 아닌가 이런 말들도 하던데 나 역시 깜짝 놀랐고 정식으로 오늘 여기서 만날 걸 제안하시는 말씀을 오후 늦은 시간에야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두 나라가 이렇게 여기서 평화의 악수를 하는 것 자체가 어제와 달라짐 없는 걸 표현하는 것이고 앞으로 더 좋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걸 모든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만남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했고. You hear the power of that voice. Nobody's heard that voice before. He doesn't do news conferences, in case you haven't heard. I want to thank Chairman Kim for something else. When I put out the social media notification, if he didn't show up, the press was going to make me look very bad. So you made us both look good, and I appreciate it. But we've developed a great relationship. 네. 김정은 위원장 제안에 깜짝 놀랐다 얘기를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안 나왔으면 내가 민망했을 텐데 이런 얘기까지 좀 주고받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아까 이렇게 돌발 만남이 있었지만 그 전에 뭐 친서도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과정에서 의중은 확인이 됐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판문점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어제와 다른 오늘을 보여주는 것이다. 어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우선 친서를 교환할 때, 그러니까 그 이전부터 사실상 어떤 면에서 좀 징조가 있었다라고 보는데요. 5월 4일 날, 5월 9일 날 두 번에 걸쳐서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 굉장히 자제적이었다. 그래서 흥분하지 않고 굉장히 이 부분을 가능하면 톤다운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비핵화회담을 이제 이렇게 더 연결시킬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두 정상 간의 친서가 오고 가는 속에서 일종의 이제 힌트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6월 12일 1주년을 맞이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보낸 편지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은 아주 좋은 편지였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우리 대통령께서 그 안에 흥미로운 내용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반대로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답신을 받았을 때 거기에 대해서 흥미로운 내용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각각의 편지 속에 흥미로운 내용이 있는데 그 흥미로운 내용이 뭘까? 그때 저는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굉장히 고민했는데 혹시 이것을 제3차 이 북미 정상회담을 평양에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혹시 들어가 있지 않을까? 이게 아마 흥미로운 내용이 될 수도 있겠다고 그랬는데 그거보다는 지금 이제 다시 역으로 생각해 보면 오히려 판문점에서의 어떤 만남 그런 것들이 이 흥미로운 내용 속에 오히려 더 포함이 돼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도 4월 27일 하고 이번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4월 27일 날 작년도에 정상회담 할 때는 그 전에 이미 여러 분야에 걸쳐서 실무회담 했잖아요. 의전 실무회담 따로, 경호 실무회담 따로, 의제 실무회담 따로, 보도 실무회담 따로. 그렇게 해가지고 충분히 노련된 상태에서 했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걸 하기는 너무 벅찼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불상사 아닌 불상사 이런 것들도 있었다라고 봐야죠. 예, 어쨌든 이번 만남을 통해서 북미의 두 정상이 만나고 싶어한다. 이 의지는 확인이 되는 거예요?
확실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그림을 보면요. 김정은 위원장도 하노이 이후에 행적을 이렇게 복기를 해보면 4월 중순에 시정연설을 하죠. 그래서 협상은 연말까지다. 대화는 하겠지만 미국이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 우리는 대북 제재에 더 이상 매달리지 않겠다. 요 언급이 있고 5월 초에 이제 단거리 발사체, 단거리 미사일 발사해서 도발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강계 군수 공장, 자강도를 집중적으로 돌거든요. 이게 대미 무력 시위죠. 그리고 그 전에 이제 4월 말에는 러시아를 방문을 함으로써 블라디보스톡에서 일종의 외교적 출구를 마련하고 대미 압박을 하죠. 그리고 이제 친서를 보내는 거죠. 친서 얘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번에 확인됐지만 대미 협상 라인도 재정비를 했고 그러면 크게 보면 하노이 충격에서 벗어나서 미국과 협상하는 수순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미 도발은 절제했죠. 절제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절제했고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도 사실은 이 협상은 매우 중요합니다. 네. 판을 깰 수는 없는 상황이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에 제가 보기에 최대의 승리자는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지금 G20 회의도 뭐 미중 무역 분쟁도 아무도 그 얘기 안 하거든요. 오로지 이것만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미국의 경선도 신경 안 씁니다,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말대로 트윗 하나로 전 세계를 흔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목을 그럼요. 본인한테도 확 끌어왔죠. 그러니까 모든 컨벤션 효과를 트럼프 대통령이 다 가져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니까 미국 대선 기간 내내 이 끈을 놓지 않을 거예요. 굳이 뭔가 완급을 계속 조절하면서 그럼요. 하겠네요. 예. 그러니까 이 비핵화 협상에 들어선 김정은 위원장도 반드시 성과를 내야 되고 연말까지 시간을 정했지만 마냥 기다릴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 그림 자체가 성과가 되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정말로 의도했던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의도했던 것 같아요. 네. 최대의 성과를 얻었기 때문에 양측은 모두 정상 간의 만남은 만족하고 추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머릿속에는 백악관에서 이 모습을 또 한 번 연출함으로써 전 세계 이목을 집중시킬 생각이 있겠죠. 그러니까 두 정상 간의 만남에 대한 의지는 완전히 확인된 계기라고 봐야겠죠. 두 정상의 의지는 확인됐는데 이 의지를 이제 실무 협상에서 이어가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되는 이런 과제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누가 협상을 할까 이 부분도 관심인데 지금 미국의 협상 라인은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 들어보면 그대로 가는 것 같고요. 북한의 협상 라인은 조금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화면에서도 보면은 김영철 부위원장 모습은 안 보이고요. 리용호 외무상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이제 여러 가지 그 다음 협상이라고 할까요? 또는 다음 회담을 위한 여러 가지 원칙들을 밝혔죠. 네. 그 원칙 속에 포괄적인 합의를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 원칙 중에 하나고 제재 해제하는 거 서두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고 새로운 협상팀을 꾸릴 텐데 우리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최고 책임자고 그리고 이제 비건이 실무대표자로서 협상팀을 꾸릴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에 대한 이제 북한 쪽이죠. 북한 쪽에서는 이제 어떻게 나올 거냐 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통전부 라인은 다 빠졌어요. 통전부 라인은 다 네, 빠졌다. 그래서 통전부 라인이 빠지고 여기에 이제 외무성 라인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어제 등장한 면면들이 아마 앞으로의 회담을 책임질 사람이라고 보는데요. 그러면 이용호 최선희 이용호 그렇죠. 이용호가 이제 폼페이오의 그 카운터 파트너 역할을 할 거고요. 최선희가 카운터 파트너 역할을 할 텐데 아마 최선희의 카운터 파트너 역할을 최선희가 할지 비건에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으로 갈지는 조금 한번 두고 보긴 해야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비건 같은 경우에는 차관보고 최선희는 제1부상이니까 이제 완전한 차관이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격식의 문제가 있어서 오히려 이제 비건을 차관으로 올려주면은 그거 하고도 넘치는 사람이니까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겁을 맞추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비건이 차관 보니까 오히려 최선희 대신에 제3의 인물을 내세워서 이제 맞추는 방법이 있고. 네, 예.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지금 현재의 직책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의미를 미국의 특별대표 그리고 북한의 특별대표 이런 식으로 붙이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직책과 관계없이 그대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조금은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회담은 이어가고요. 하노이 그 회담 이후에 이제 노딜이 된 이후에 여러 가지 뭐 숙청설도 나오고 근신설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대부분 다 모습을 드러냈어요. 건재함도 과시를 했는데 김혁철은 어디 갔을까요? 글쎄요, 뭐 일각 보도에서 뭐 처형설도 있었는데 지금 그림을 보면 그다음에 이제 뭐 통역도 바뀌었죠 신여행에서 그렇게 보면 무슨 뭐 모두가 건재한데 김혁철만 처형을 했다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김열수 의원님 말씀대로
통전부 라인, 대남 담당 라인. 그러니까 원래 김영철 부위원장이 모든 걸 통제하는 컨트롤 타워가 그림이 이상했죠. 왜냐하면 옛날에는 김계관, 이쪽은 김양건. 그래서 이 업무가 나눠져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미국을 가는 것도 사실은 김양건 라인은 안 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과거에 보면 김영철이 미국도 가고 한국도 오고 중국도 가고 모든 걸 다 통제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그림이 이상했던 거죠. 그러니까 네. 외무성 라인으로 협상 라인을 단일화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예. 통전부 라인으로 보여지는 김혁철은 자연스럽게 빠진 거죠. 제거가 된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도 지금 현재 봤을 때 그러면 김혁철이 대미 담당 특별 대표였기 때문에 지금 외무성에서 사람을 보면 그 자리에 맞는 사람은 권정근 예. 미국 담당 국장 정도거든요. 근데 과연 비핵화 문제에 통달을 했는지는 좀 의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최선희가 어제 중요한 것 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비건을 특별히 대표라고 임명해 버렸거든요. 네. 그 순간 비건의 위상은 확 커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최선희와 비건의 라인이 직접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장금철이라는 인물의 등장이에요. 장금철, 예. 지금 김영철 대남 담당 비서와 장금철이 동시에 나오지 않고 김영철이 안 나온 건 아마 김영철에 대한 강경 이미지 때문에 일부러 빠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금철이라고 하는 통전부장이 나왔다는 얘기는 결국 대남 관계를 가져가겠다는 거죠. 네. 어제 그 판문점의 3자 회동을 네네. 통해서.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추론해 보면 장금철의 등장은 만일에 정말로 화가 났다면 장금철 대남 라인은 안 나왔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마 저 그림을 통해서 향후 대남 모두도 다소 완화될 수 있는 예. 그런 어떤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예, 지금 북한하고 미국의 요구사항은 평행선 그대로인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뭔가 여기서 좀 한 발씩 뒤로 물러났을지 이 부분이 굉장히 관심인데 그 얼마 전에 김정은을 만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대북 안전보장과 비핵화 상응 조치를 원한다. 그동안 이제 북한이 원하는 것은 제재 해제의 방점이 찍혀 있었는데 이게 체제 안전 보장 쪽으로 좀 방점이 옮겨갈 이럴 가능성도 있을까요? 예, 뭐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그것은 뭐 러시아 푸틴 대통령하고 만났을 때부터 그 얘기가 나온 건 아니고요. 아까도 이제 우리 조 박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네. 4월 12일 소위 말해서 시정연설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시정연설을 했어요. 제일 예. 마지막 부분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제재 해제에 목말라 하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안전 보장에 초점을 맞추는 거고 더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2월 말에 그렇게 하노이 회담이 결렬됐을 때도 이용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우리가 사실상 더 중요한 것은 군사 문제에 관한 거지만 군사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우선 경제 문제, 뭐 경제 제재 해제 이런 얘기를 한 거다.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보면 결국은 이제 체제 보장 또는 안전 문제 여기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건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한 수 위를 내다본 거라고 네. 봐요.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경제 제재 해제에 목말라 하는 것이 아니고 예. 기본적으로 왜 이 핵 위기가 벌어졌는가 하는 것을 너희들이 미국으로 하여금 성찰해 봐야 된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에 훨씬 더 관심이 있다. 그 말은 뭐예요? 결국은 주한미군의 문제, 전략자산의 전개 문제, 한미연합의 훈련 예. 문제 이것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더 큰 문제를 건드려버리는 거죠. 그러면 네. 그 밑에 문제, 소위 말해서 경제제 해제는 훨씬 더 쉽게 너희들이 생각해서 이 문제는 해결해 줄 수 있지 않느냐. 그 고도의 전략이 그 말 속에 숨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실무 협상에서 어떤 성과들을 이제 도출해낼지를 좀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백악관도 그렇고 지금 북한도 그렇고 어제 만남을 좀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현장의 생생한 화면들이 뭐 어제보다 생생한 화면들도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근데 어제 사실 이게 번개 회동인 탓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아찔한 상황도 연출이 됐었습니다. 각국 취재진, 역사의 한 컷을 담으려고 굉장히 고군분투했고요. 경호원들도 이 경호선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자, 이 과정을 좀 함께 보시겠습니다. 조은지 기자가 모아봤습니다. 세계사에 남을 악수 순간 우리가 본 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뒷모습과 거기에 절반은 가려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었습니다. 애태우며 플래시만 터뜨리던 취재진은 두 정상 곁을 맴도는 북한 취재진의 애꿎은 경고를 날리다가 결정적인 순간 끝내 폭발하고 맙니다.
두 정상이 남측으로 넘어오자 다시 한번 아수라장. 동선은 알 수 없고 포토라인은 무너진 지 오래입니다. 막으려는 경호원과 찍으려는 취재진 사이 실랑이가 계속됩니다. Feel great. It's a great honor to be here. 김정은 위원장의 말이 시작되지만 균형을 잡기도 힘든 상황. 좀 잡아라. 자유의 집 앞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까지 합류하면서 현장의 혼란은 절정을 찍습니다. 2중 3중 경호원들의 환한 얼굴을 뚫고 접근해보지만 새 정상은 닿을 듯 멀기만 합니다. 앞에 좀만 나왔어요. 역사적 순간은 근접 촬영이 가능했던 미국 백악관을 통해 한참 뒤 깔끔하게 전해졌습니다. 이런 데서 각하를 만나게 될 줄 생각 못했습니다. That's good. That's my honor. Would you like me to step across? 각하께서 한 발자국 건너시면 사상 처음으로 우리 땅을 밟으시는 미국 대통령이 되십니다. 다양한 각도의 촬영과 깔끔한 생중계가 가능했던 지난해 4월 남북 정상회담과 비교하면 어제 만남은 그야말로 파격의 연속이었습니다. 경호와 의전의 벽을 허물었다는 방증이긴 하지만 취재진과 경호원 입장에선 입술이 바싹바싹 마르는 긴 하루였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네. 미국 대통령이 분단의 상징인 경계선을 넘는 일이다 보니까 뭐 당연히 경호가 치열할 수밖에 없고요. 삼국 정상의 경호원들이 다 모였을 거잖아요. 이렇다 보니까 조금 경호원들 입장에서는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은 뭐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제 어제 경호한 분들한테 우리가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된다. 예. 사상 초유의 상황에 지금 우리가 네. 사실 엄밀히 보면 제대로 된 경호 매뉴얼이 됐다고 볼 수가 없고요. 그리고 후문에 의하면은 이제 29일 날 밤새 그 남북미 3자 경호 라인들이 그 회담을 했다고 합니다. 회담을 했는데 일단 만나는 걸 전제로 해서 경호를 하루 동안 논의를 그러니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밤새 어떻게 의전을 뭐 엉망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저것도 고도의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결국 뭐 사전에 의중이 있든 없든 어쨌든 간에 우발적인 만남이었다는 건 확실한 것 같고요. 네. 다만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만일에 한국식이 4.27 정상회담 준비를 해서 자유의 집을 그 내부 수리를 많이 해놨거든요. 말끔하게. 그걸 안 했다면 그다음에 4.27 정상회담에서 의전이나 경호에 대한 협의를 북측과 안 했다면 두 번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저러한 회담도 불가능했죠. 그러니까 미국 측이 상당 부분 한국 측의 노하우와 협력을 신뢰했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자유의 집은 통일부 소속입니다. 통일부가 관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통일부 직원들도 굉장히 애를 많이 썼다는 후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겉으로는 안 드러나지만 한국의 지원이 이번 그 북미 DMZ 정상회담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뭐 화면이 흔들리면 어떻습니까? 뭐 어제 저렇게 역사적인 장면들이 뭐 여러 장면 연출이 됐는데요. 이 남북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이뤄진 세계의 회동, 이 자리에는 문 대통령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 대화의 판을 깔아주면서 철저한 조연을 자처했는데요. 문 대통령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트럼프 대통령의 입을 통해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입니다. 저는 진심으로 트럼프 대통령님이 한반도의 평화를 이뤄낸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되길 바랍니다. 나도 오늘 강행할 것입니다만 오늘 대화의 중심은 미국과 북한의 대화가 중심이므로 대통령께서 김정은 위원장과 사후에 대화에 중심을 두시고 또 좋은 결실을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We'll be dealing with South Korea. We'll be dealing with President Moon and his people. But pretty much it's going to be the initial talks will b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with North Korea. And President Moon will be right there. 네. 뭐 일각에서는 이게 기획 연출이다. 뭐 이런 비판도 나오고요. 이전에 한국이 좀 패싱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왔습니다. 어제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자론에 좀 탄력이 붙은 것 같긴 합니다. 그럼요. 어제의 그림 두 개, 하나는 이제 북미 정상 간의 그 만남이고요. 하나는
남북미 정상 간의 만남, 이 두 가지 그림이라고 보는데요. 그 두 가지 그림이 얼마만큼 역할을 했느냐면 제가 볼 때는 G20을 다 흡수하고 네. 일본의 아베 총리가 오늘 내일 모레 뭐 이렇게 한국에 대해서 수출 통제한다는 거, 거기에 대해서 아마 땅을 치고 아마 후회할 거고, 예. 세 번째 더 중요한 건 이런 거죠. 러시아는 육자 회담에 대해서 관심을 드러냈었고요.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한반도에 자신이 지분이 있음을 은근히 드러내면서 한국의 이 한반도의 비핵화에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되다 보면 오히려 사자나 육자로 가게 되고 한국이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소외되는 그런 뉘앙스들이 있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어제 두 가지 그림은 모든 것을 빨아들였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 비핵화 문제와 한반도 평화 정착에 관해서는 남북미가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 세계에 다시 한번 보여줬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우리 대통령께서 중재자 역할 또는 촉진자 역할에 대해서 확실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인지하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무슨 얘기냐면 이 회담을 하게 되면 초기에는 북한과 미국 간의 협상이 시작이 되겠지만 여기에 한국도 함께 할 거다라고 네. 얘기를 했어요. 함께 논의할 거다. 그래서 이제 이 북미 회담에 관련돼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해서는 남북미가 핵심적인 행위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전 세계에 알렸다 이렇게 볼 네. 수가 있죠. 어제 미국 대통령이 군사 분계선을 넘은 장면, 그 남북미 정상이 여기서 만난 이 두 장면이 모든 것을 다 빨아들였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소소한 첫 화면도 많았습니다. 어제 그 DMZ 초소 그 한미 정상이 같이 간 것도 그렇고 예. 저렇게 양복을 입고 방문한 미국 대통령도 또 처음이에요. 처음이죠. 예. 왜냐하면 지금까지 미국 대통령들이 오울렛 초소를 갔을 때는요, 항상 대북 강경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갔어요. 예. 심지어는 트럼프 대통령을 기억합니다만 93년에 클린턴 대통령을 기억합니다만은 북한이 도발을 하면 지구상에서 지워버리겠다는 얘기까지 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은 양복을 입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처음 얘기할 때도 김정은이 먼저 트럼프 대통령한테 넘어올 거냐고 말한 게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넘어가도 되냐 말했거든요. 그렇죠. 예. 그건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오랫동안 마음속에 기획했던 거예요. 본인 마음속에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발적으로 성사가 됐지만 그리고 뭐 기획 연출이다 계기다 그러는데 전 둘 다 아니라고 봅니다. 뭐냐면 처음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정상회담의 목표는 김정은 위원장을 어떻게 하면 견인해내는가의 목표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판문점에 가든 안 가든 저렇게 뭐 조연을 하든 말든 아무 상관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 문재인 대통령의 목표는 달성이 된 거죠. 네. 김정은 위원장은 넘어왔고 그리고 다시 비핵화 협상이 시작이 됐고 또 남북 관계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어떤 역할을 했든지 하나도 안 중요한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했던 목표는 예. 충분히 달성이 되고 남은 거죠. 김정은 위원장을 끌어내는 데는 지금 성공한.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이 우리 정부의 역할이 더 중재자로서의 역할이 커지는 이런 상황이 된 건데요. 이 세계 북미 판문점 회담에서 두 사람의 행보도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 보좌관 그리고 김 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제1 부부장인데요. 가족이자 또 훌륭한 참모인 퍼스트 패밀리 간 대면도 성사됐을까요? 차현주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매번 될 듯 말 듯 불발됐던 이방카 보좌관과 김여정 부부장의 대면 마침내 어제 성사됐습니다. 실세 중의 실세, 양 정상의 퍼스트 패밀리가 드디어 조우한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통일각에서 남측으로 향할 때 그 뒤를 김여정 부부장이 지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옆자리는 장녀 이방카 보좌관이 채우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인사를 나누거나 대화를 하는 등의 모습은 카메라에 포착되지 않았지만 양 정상의 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어떤 식으로든 인사를 나눴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해 남북, 북미 정상회담 때 김 위원장을 밀착 수행하던 김여정 부부장은 이번에는 한 발짝 떨어져서 김정은 위원장을 지켜봤는데요. 김 부부장의 위상이 국무위원급으로 높아졌다는 걸 뒷받침하는 장면입니다. 이방카 보좌관은 이번 방한 기간 내내 독보적인 존재감을 드러내며 퍼스트 도터로서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평가입니다.
방한 첫날 환영 만찬에서는 아이돌 그룹 엑소를 만나 우리 문화에 대한 친근감을 강조하는가 하면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면 한반도에 황금기가 열릴 거라며 의미 있는 발언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 역할도 톡톡히 했습니다. 판문점 회담 때는 이방카 역시 남편과 함께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땅을 밟았는데 초현실적이었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산 공군기지를 방문했을 때도 이방카 보좌관을 무대 위로 불러서 장병들에게 직접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당시 장면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Has anyone ever heard of Ivanka? What a beautiful couple. Mike, Beauty and the Beast. Mike. 네, 김여정은 확실히 이제 지도자급으로 올라갔고 지금 이방카 모습 보셨는데 퍼스트레이디부터 군통령까지 역할을 아주 충실히 수행해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는 이제 이방카가 이번에 판문점을 가는 걸 보고 어떤 상상을 펼쳤느냐 하면 김여정이 내려오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슬주가 올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이제 좀 더 과한 그런 상상이었지만 어찌됐든 이방카가 이번에 가서 판문점을 둘러보고 그리고 중립국 감독위원회 그 회담 장소도 다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초현실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김여정은 그 길을 몇 번이나 갔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방카 입장에서 보면 처음 가는 건데 아마 그 초현실적이다는 것을 아마 실감했을 것으로 그렇게 저는 봅니다. 예, 뭐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 뭐 틈틈이 내가 대통령이 된 후에 달라졌어 이런 자화자찬성 멘트를 굉장히 많이 내놨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 자화자찬뿐만이 아니라 욕도 많이 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미국 언론들이 잘못하고 있다. 다른 사람들 다른 비판도 많이 했다. 뭐 민주당은 잘못하고 있다. 뭐 그다음에 심지어 연준까지 욕했습니다. 연준이 문제다라고. 그러니까 물론 결과적으로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DMZ 이벤트가 대단히 훌륭했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러나 의도는 이때 미국 민주당 그 경선 후보들 토론회가 있었던 직후 있었습니다. 막 얘기가 돼야 되는데 이게 다 진짜 빨아들이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미 민주당뿐만이 아니라요. G20도 아무도 얘기 안 하고요. 미중 무역 분쟁 합의도 아무도 얘기 안 하고요. 민주당 얘기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다른 머릿속은 오로지 문재인 대통령의 표현을 잘하셨어요. 트윗 하나로 전 세계를 흔들어 놨다. 그러니까 오로지 전 세계 이목을 자신에게 집중을 시켰고 다행히 그 장소가 한국이었던 거죠. 그리고 거기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같이 동석을 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와 어떤 북미 비핵화 협상에는 상당한 동력을 제공했지만 말씀드렸지만 가장 큰 컨벤션 효과의 수혜자는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아마 이런 컨벤션 효과의 미련을 계속 가질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기대를 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까지 오기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두 사람의 어떤 케미라고 할까요? 어떤 기질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크게 작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있었다라고 봐야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의 지도자들 중에서 자기하고 케미 안 맞다라고 얘기하는 나라들은 몇 나라 없어요. 아마 이제 뭐 메르켈 총리 정도, 그다음에 이란의 대통령 정도 안 맞고 다른 사람은 다 맞다고 얘기하는데요. 그렇게 케미보다는 오히려 전략적인 그 판단들이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적 판단들은 워낙 우리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얘기할 필요 없지만 그렇다라고 하면 김정은 위원장의 전략적 판단은 뭘까? 그게 사실상 궁금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뭐 두 가지가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하나는 사실상 이 하노이 회담에서 엄청난 그 내상을 입었거든요. 지도력에. 그래서 뭐 우리가 생각하는 지도자하고 북한에서 생각하는 최고 존엄의 지도자는 상상을 초월하는 건데 거의 멘붕 상태에 빠졌었는데 그것이 이제 북러 정상회담과 북중 정상회담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까지 판문점에 와서 자기를 보자고 했으니까 그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리더십을 회복했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전략적 목표가 있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하고 참모들하고의 관계를 분리시켜가지고 이게 탑다운 방식으로 트럼프 대통령하고 직접 대화를 하겠다. 이제 그
판단이 네. 있었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뭐 역사적 순간들이 빛을 발하려면 앞으로 협상 내역에 좀 진전이 있어야 될 텐데요. 하나하나 좀 신중히 지금부터는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그리고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제 남북미 정상의 사상 첫 판문점 만남을 앞두고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저마다 판문점 회동의 성사 여부를 예측하는 발언을 쏟아냈는데요. 결과는 극과 극으로 엇갈렸습니다. 김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미 정상의 DMZ 깜짝 만남에 앞서 정치권에서는 성사 여부를 둘러싼 예측 경쟁이 펼쳐졌습니다. 판문점 회동을 하루 앞두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트위터 초대장을 날린 뒤 24시간이 조금 지나 DMZ 번개가 성사되겠다고 예언했습니다. 이 의원은 장소로 판문점을 꼽고 실제 만난 시간대까지 맞추면서 놀라움을 더했습니다. 이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믿을 만한 관계자에게서 전해 들은 얘기를 바탕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사전에 준비한 게 없어서 깊이 있는 대화를 하기보다는 이벤트성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상 첫 남북 정상회담의 주역이자 정보통으로 유명한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역시 모든 것이 불투명하던 회동 당일 아침 만남을 예고했습니다. 박 의원은 남북미 정상이 판문점에서 상봉하는 날이라며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한미 정상 간 통화 유출 논란을 일으켰던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외교 안보 채널까지 동원하며 새 정상의 회동을 부정적으로 내다봤지만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나 빈축을 샀습니다. 강 의원은 모든 행사가 끝난 뒤 기분 좋게 자신의 예측이 틀렸다고 인정하면서 예측이 참 어렵다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검찰이 오늘 고유정을 기소합니다. 검찰은 살해 동기 파악에 주력했지만 큰 성과 없이 수사가 종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유정이 아들의 성을 바꿔 기록하는 등 현 남편과의 결혼 생활에 집착했던 점 정도만 추가로 밝혀졌습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고 씨는 전 남편 강 씨에게 친아들에게 삼촌이라고 소개를 하고 현 남편을 아들에게 친부로 속였던 것도 드러나면서 고유정이 현재 남편과 친아들 그리고 자신만 들어간 완벽한 가정을 원했다는 정도만 추정할 수 있을 뿐입니다. 본인과 본인이 사랑하는 남자와 그리고 본인의 피부치 이렇게 세 사람을 고유정은 어쩌면 가족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걸 시사하는. 고유정 사건이 재판에 넘어가도 여러 가지 문제가 존재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살인의 증거가 될 시신이 없다는 점입니다. 시신이 없는 살인의 경우 지금까지 유죄, 무죄 모두 선고가 된 적이 있는데요. 이번 사건의 경우 어떨까요? 근데 사망한 사람이 없으면 이게 사건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는 게 아니냐라는 원론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만약에 다른 흔적들 예를 들어서 뭐 혈흔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리고 또 이제 그 범인으로 지목된 사람 피고인으로 지목된 사람이 나는 그런 일을 한 사실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버렸을 때 그러면 이게 사건인지 아니면 실종인지가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일 때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고유정의 사건 자체는 자백을 하고 있고 뭐 동기는 뭐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훼손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담긴 것으로 보이는 어떤 것들을 가방 같은 걸 들고 나가는 모습 또 묵었던 숙소에서 혈흔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무죄 나올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아요. 시신 외의 증거가 많아서 고 씨가 혐의를 피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시신을 찾는 일은 무척 중요한데요. 경찰은 제주 환경자원순환센터에서 뼈로 추정되는 물체 20여 점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과수에서 유전자 감식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번에는 꼭 강 씨의 시신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조달치고 어서 오십시오. 이쪽으로 해주세요. 이쪽으로 해주세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날 더운데 왜 덮여놓으시고? 포위하려고. 응? 포위하려고. 날 더운데 덮여놓으시면 안 되지. 어저께는 내가 방송 있는 거 알면서 나 출석하지 말라고 그렇게 시간을 그렇게 일방적으로 통보하시고
본업이 회의인데. 본업이 회의라도 올 수도 없는 시간을 갖다 정해가지고 일방적으로 톡으로 날려버리고 오지도 못하게 만드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아이고 좀 소모적인 얘기 좀 그만. 소모적인 얘기가 아니지 이게. 안 남았는데 지금 뭐야 이렇게. 무조건 그렇게 밀어붙이는 게 이게 의사일정이에요 이게? 그만하자고. 그만한 게 아니고. 자 의석을. 자 의사진행 발언부터 좀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위원장 얘기 좀 하고 좀. 뭐야 이거 좀 소리 지르지 말고. 위원장 바꿔. 자기가 바꾸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가 잘못한 부분은 잘못한 부분대로 사과 받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만합시다. 자 의석을. 뭘 그만해요? 뭘 그만해요? 자 의사진행 발언 주세요. 의사진행 발언 주세요. 회의 방해할 거야 진짜? 무슨 회의를 방해해요? 그만해 좀. 어디서 반말해요? 자 개의를 해가지고.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황이 되었으므로 일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주세요. 중심으로 심사하도록. 의사진행 발언 주세요.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진행 발언 주세요. 자, 이 법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의원님 말씀. 의사진행 발언 주세요. 주시면 되는데 우리 장재현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 제가 어쩔 수 없이 매주 출연하는 방송 그 고정 출연이 있는데 2시로 좀 1시간만 좀 일찍 해달라. 그거를 양해를 안 해줘가지고 회의에 출석할 수도 없게 만드는 마음대로 회의 진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누가 부여했습니까? 분명한 유감평을 바랍니다. 제가 장재현 의원 방송 출연하는 것 때문에 이 직원들 회의 혹은 우리 회의 일정을 취소해야 되겠습니까? 옮겨야 되겠습니까? 아니 도대체 이런 갑질이 어디가 있어요? 이거 방송 개인 일정 아니에요? 이거 사익 추구예요, 사익 추구. 정말 이런 식으로 상대방 강사를 막말을 합니까? 사익 추구예요? 이런 막말한 거에 대해서 사과하십시오. 인격 모독 잠깐 들어보세요. 인격 모독에 대해서 사과하십시오. 사과하세요. 사과하세요. 사과하십시오. 조용히 하세요. 인격 모독이요? 제 시간입니다 이거는. 아이고 참. 의사진행 말은 무제한 충분히 주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사과하십시오. 사과하십시오. 자유한국당. 사과하십시오. 자유한국당 왜 그렇게 여유가 많아요? 지금 며칠 남았습니까? 사과하십시오. 일주일만 더 남았어도 이렇지 않습니다. 사과하십시오. 내일 모레면 끝인데. 사과하세요. 사과하십시오. 사과하세요. 예, 제 발언 좀 하겠습니다. 정개특위 논의 자체를 지연시키고 무산시켜 오고자 했던 그분들이 먼저 사과하셔야 됩니다. 아니 다 그냥 정개특위도 문 닫게 하고 선거제도 개혁도 떠내가게 하고 그 뻔한 정치적 계산을 누가 모른다고. 정재훈은 참 힘들게 혼자서 원맨쇼하면서 막아내네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이제 그럴 수 있는 날짜도 이제 내일 모레밖에 없어요. 정개특위와 사개특위는 8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특위의 위원장은 교섭단체가 맞게 의석수 순위에 따라 오늘의 여야 3당 합의는 자유한국당의 이런 집요한 떼쓰기가 관철된 것입니다. 힘들게 혼자서 원맨쇼하면서 막아내네 뭐 이제 그럴 수 있는 날짜도 이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하고 있는 일본 정부가 반도체 제조 등에 필요한 핵심 재료의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보복에 나섰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에 대한 수출 관리 규정을 개정해서 반도체 등의 제조 과정에 필요한 세계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이들 품목의 한국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조치를 해왔지만 오는 4일부터는 절차를 까다롭게 고쳐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일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소재 수출을 규제하겠다고 발표하자 국내 관련 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출 규제 대상에 오른 세계 품목은 한국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핵심 소재이고 대일 의존도도 높아서 업계에서는 큰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계는 기본적으로 이번 조치가 경제 문제가 아니라 일제징용자 배상 문제를 둘러싼 외교 문제로 시작된 사안이어서 해결에도 외교적 해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곤혹스러운 분위기입니다. 반면 일각에서는 일본 정부가 전면적인 수출 제한 조치를 실행에 옮길 가능성은 크지 않으며 길게 보면 한국 반도체 업계의 호재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다시 무더위가 기승입니다. 장마 전선이 물러나면서 서울 등 중부지방은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낮 기온도 30도 안팎까지 오르겠고 불쾌지수도 높게 치솟겠습니다. 오늘 같은 날씨에는 불쾌감을 쉽게 느낄 수 있으니까요. 오후 일정을 조금 여유롭게 잡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반면 남부와 제주도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후까지 비 소식이 들어있는데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며 요란하게 쏟아지는 곳도 있으니까요.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남부지방에는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서해상에서 발달한 비구름이 점차 유입되면서 오후에는 국지적으로 요란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오늘 오후까지 호남과 경남에는 5에서 30mm의 비가 오겠고요. 제주도는 일시적으로 남해상을 지나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오후 한때 장맛비도 지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강릉과 춘천이 31도, 서울과 대구가 29도, 광주 27도로 낮 동안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장마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가운데 주 후반에는 33도 안팎의 폭염이 찾아오겠고요. 주말에는 장마 전선이 점차 북상해서 남부와 제주도에 비를 뿌릴 전망입니다. 비 소식이 없는 중부지방은 오늘 낮 동안 자외선도 무척 강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오실 때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발라주시고요. 모자나 양산, 선글라스도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늘공원에서 YTN 신미림입니다. 네, 월요일 뉴스 앤 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 노종면의 더 뉴스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